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73일차고요. 오늘 넣어버린 376페이지의 왼쪽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인데 짜증나게 하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그런 짜증을 극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그 수업 듣는 학원 원장님들, 학원 선생님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 적 있었어요, 예전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아이들. 주는 거 없이 미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거 없이 미운 어른들도 있잖아요. 내가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극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줄까? 짜증, 내가 짜증이 나는 거. 다 볼게요. 짜증이 났으며, 그렇게 짜증나도 괜찮다는 사실부터 먼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짜증이 날 수도 있지.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 화가 날 수도 있네? 아, 내가 이럴 수도 있네? 내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짜증은 인간의 의식이 치러야 하는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치러야 되는 그냥 대가라서 짜증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나의 그 감정에 대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완전히 올라오게 놓아두고, 차라리 짜증이 올라오게 놓아두고, 거기에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짜증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가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를 그냥 올라오게 두라는 거예요. 다 올라오게 놓아두고, 이름도 붙이지 마라.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지도 마라. 특정한 것으로 보지도 말고, 그냥 에너지가 올라오게 그냥 허용해서 인정하고 허용하고 거기에 무슨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러 자고 제가 지금 11층인데 11층 딱 타고 머리 구르꾸를 말고 나오거든요. 오는 동안에 좀 이렇게 세팅되라고. 근데 10층에서 누가 타는 거예요. 잘 안 타요, 새벽에. 잘 타지는 않는데 누가 10층을 눌렀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골프 가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이 타시는데 타길래 누가 10층에서 바로 밑에 누가 타네 그래 딱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자대를 안 쳐다보고 내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부르고 말고 이제 안녕하세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쓱 보니까 노숙자 같아요. 노숙자가 너무 추우니까 들어와 10층 그러니까 무슨 우유 뭐 작은 거 통이랑 뭘 들고 있는데 냄새가 살짝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 이 나라를 이따위로 해놔가지고 하면서 딴 사람이 막 이름이 붙여지면서 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붙이지 말고 누구 탓으로 뭐로 할 것도 없이 감정이 올라오면 인정하고 내려버렸는데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이놈의 씨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따위로 해놔가지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생각이 막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사실 이렇게 틱톡에서 정치 관련된 거를 좀 막 봤더니 이게 막 이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그냥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아, 두려워하고 있네. 그러면 난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는, 아,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있잖아요. 1층에 내리더라고요. 전 지하로 가는데. 1층에 내리는데,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혹시 무서워요. 순간 내려오는 순간에. 그래서, 요새는 단속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그 택배가 오거나 그 쿠팡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잘 안 집어가는 나라로 진짜 그 완전히 국민들의 의식이 되게 높았는데 요새 먹고 살기가 힘든지 막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단디 챙겨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 단속, 어떨 땐 차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차 키 놔두고 막 에이 뭐 하고 CCTV 있는데 했는데 그냥 사건을 미리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정이 제가 아침에 두려움이 쓱 올라오는데 막 생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그냥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해놨어. 막 완전 딴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인정하고 내가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걸 인정하고 여기 짜증이 올라오는 걸 인정하고 더 올라오게 내버려두고 내가 왜 그러지? 아, 두렵구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요 사이에 그쵸? 막 이런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올라오게 두고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것으로도 보지 마라. 개인으로 가고 나라 국가로 가더라고요. 만약에 내 두려움이. 그래서 짜증에 저항하지 말고 짜증에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짜증이 더 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짜증 내지 말고 더 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짜증은 단지 부정성의 에너지란 점을 보세요. 짜증은 단지 부정성의 에너지. 그러면 짜증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정적인 에너지구나. 그런데 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특정 어떤 개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에너지를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그러면 대개는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하고 짜증나는 것을 내 안에, 내면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날 때 인정하고 올라오게 두고 이름 붙이지 말고 아,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니까 이거를 계속 에너지를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내가 놓을 것인지 붙들고 있을 것인지 누가 어제든 짜증난다고 그 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길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샀다 하더라고요, 책을. 샀으면 읽어봐라. 읽어보고 기다려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가. 그래서 그냥 고요하게 좀 있으라고. 막 단숨에 안 되는 거를 이걸 에너지 정돈시키고 정화시키는 걸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경험하는 거 에너지잖아요. 경험하는 에너지를 대신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음, 짜증난다고 안달복달, 뭐 안달복달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조차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에너지 정렬은 스스로 하는, 아, 놓아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벌써 놓아버릴 거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차분해지고 짜증나는 거, 두려움이, 그게 참, 그 제가, 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야, 나는 편안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가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쑥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 죽을까 봐. 그잖아요. 그냥 죽을까 봐가 그냥 죽을까 봐, 두려움은 죽을까 봐잖아요. 그래서 쑥 올라오는 거야. 누구 숙제가 그냥 같이 타는 바람 깜짝 놀랐잖아요. 또 갈 때도 근데 일찍이 내리시길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근데 자기도 이렇게 까딱하고 나가더라고요. 모른 척 했지 뭐 어떻게 안 이상하다 이런 제가 흠칫해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방어하려고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는 걸 배워놓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씨 막 나라가 이 꼴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러고 있었다니까. 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이제 책을 또 이렇게 읽어드리지만 제일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수업을 자꾸 들어야 돼요. 수업을 자꾸 듣고 들어야지만 되지. 수업을 안 듣고는 뭐, 그렇잖아요. 수업을 들어서 에너지가, 뭔가 바뀌는 거? 뭐, 그렇잖아요. 한두 번 듣고 되는 경우는 아주 공부를 전업에 많이 한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은
선생님 말고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전보다는 많이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 내일은 또 토요일이에요.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요. 다음 화요일은 부산에서 있고. 최대한 장 안에서 듣는 거. 이 에너지가 정렬이 이게 달라지는 거. 경험과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한번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네. 또 377페이지 질문 있어요. 저는 금실이 좋은 편입니다. 배우자가 짜증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짜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짜증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편인데도 서로 자기 의견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 우리 이제 흔하게 많이 있는 가정사죠. 답, 짜증나도 괜찮다는 점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짜증나도 괜찮다. 짜증내도 괜찮다. 이런 감정은 인간적인 일면일 뿐입니다. 우선 할 일은 상대방이 문제 삼는 바와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것들이 있어요. 패턴 자체로. 그렇죠? 그래서 또 익숙해지는 표현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는 것도 좋다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 문제 삼는 것이 패턴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익숙해지는 거. 저 사람 방식이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모든 그러니까 방식에 익숙해지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씩 선생님이 큰 소리를 막 얘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화나신 건가 뭐였네.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뭐 또 지금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 데인가 보다. 수업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또 어, 이 부부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냥 크게 목소리 목청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생각이 무뎌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또 가깝게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도 익숙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막 태클 걸어가지고 막 뭐 문제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 삼는 방식조차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 모두 사고방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바가 부부나 누구나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 남매들, 가족들조차, 자매들조차 다 틀려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를 그렇죠? 인정하고 그것도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실내 온도나 음량이 다르고 선호하는 온도나 음량이 달라요. 저희 남편은 정말 어떤 때는 야 저걸 따라해야 돼. 참 그 엄마가 너무 저는 아끼는 거가 저항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너무 뭐 이렇게 아끼고 없다고만 했던 게 싫었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싫을 때가 있었는데 뭐 어떤 때는 막 머리 감고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뭘 누르면서 같이 목욕 그것도 눌러놔가지고 있잖아요. 뭐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탁 나갈 때는 외출로 탁 놓고 탁 들어오면 탁 켜고 있잖아요. 그 탁 이제 절약하는 거에 그냥 포커스가 팍 맞춰 있어가지고요. 진짜 철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마넥스도 갖다 놓으면 자기는 이거는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럼 뭘 갖다 놔도 막 이제 저희 아들은 그냥 다 먹고 다 가져가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 갖다 놔도 알아서 탁싹 먹을 것만 먹지 더 먹거나 이런 것 메가로 먹는 것도 싫어요. 왜 그렇게 두 배로 먹냐고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싫었는데 이게 현명한 너무 그래도 안 좋지만 왜 사람 만났을 때 너무 그래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혼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합이. 제가 쓰는 어떤 씀씀이나 그런 사고방식과 남편이 하는 게 이제 좀 혼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선호하는 실내 온도. 저희 남편 차갑게 해요. 그래서 한번 따뜻하게. 전에 저희 딸이 왔을 때 춥다고 춥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요.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것조차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요새 하나 얇은 거 하나 껴입어요. 그냥 집에서. 얇은 면티에다가, 얇은 반팔 면티에다가 그냥 얇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껴입어요. 그냥 일부러. 그래서 실내 온도나 음량 자체도 다른 거죠. 예,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돈 쓰는 방법도 저희 부부만 봐도 아주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열쇠는 상대가 선호하는 바를 걸핏하면 비판하는 일과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라며 자부하는 일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제대로야. 내게 맞아. 너는 틀려. 그래서 너를 비난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맞고 너는 틀려. 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부하는 일을 놓아버리세요.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놓아버리고 비난하는 거, 자부하는 거. 그쵸? 내가 175에 자부심으로 있을 때는 비난하잖아요. 20, 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각자가 상대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 자라온 습관,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사고 방식도 당연히 때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냥 저 사람은 저건데 저게 괜찮으면은 같이 뭔가 동의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잖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운 세월이 오랫동안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놓아버려라 라는 거죠. 인정하고 놓아버리자. 또 질문.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의견 차이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의견 차이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건 이건 아니야.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래? 하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에고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막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근데 처음에 바꾸려고 하고 틀렸어 하다가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방식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대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다 볼게요. 모든 관계에는 기복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복이 있대요. 모든 관계에서는. 기복이. 뭐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나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기복이 있다는 거죠. 바라는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그렇고 막 이제 기복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상태 자체와 그 상태가 보여주는 모순과 역설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설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순과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때 당신도 편하고 행복하고 편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이 보면서 이 상대방 자체가 주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과 역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상대방이 편안해지면 내가 편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면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자꾸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평화롭고 서로 맞추어 나갑니다. 서로 맞추어 가는 거고, 인정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하고, 안 되면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막 관철시켜서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고. 그쵸? 다 달라요. 다. 모두, 가족도 다 다르고, 엄마, 아빠도 다르고, 그 안에서 큰 나도 다르고, 내 생각과 엄마 생각도 다르고, 다 형제들 다 다르고, 남편 당연히 다르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비판과 비난, 통제를 놓아버려야 된다. 상대를 비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틀리다. 쟤는 틀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아. 나는 이렇게 예의 범절이 있어. 나는 예의 범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막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적당한 예의 범절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막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비난 엄청 했어요. 왜 저러고 또그닥 저러고 다니지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막 비난 엄청 했었거든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욕을 하고 저러고 돌아다녀? 그리고 비난 엄청 했다는 거죠. 비난하는 게 나다. 내 안에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잖아. 여자라면 다리를 모으고 조신하게 앉아야 된다는 예의범절을 배웠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막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 다르구나. 쟤는 저렇게 예의범절을 나는 배웠지만, 이렇게 했지만, 얘는 그렇지 않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봐야 되는데, 비난하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벌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쭉 올라가는 게 있죠.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아야 되는 거죠. 상대가 현재 상태에서 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놓아버립니다.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아이들도 내가 키운 아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놓는 거예요. 놓는 거.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벽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벽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관계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긍정적이고 잘하는 것에. 제가 요번에 글 봤잖아요. 연초에 뭔 행사를 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재능이 뛰어나서 재밌고 하하호호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웃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웃고 지나갔는데 아쉬움이 살짝 있는 게 아주 이렇게 이제 리더, 완전 리더 사장님들의 그 단점을 보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 아주 극대화를 시켜놓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느낌이 그냥 재밌게 끝났는데 느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요런 것들이 달라지면 더 잘 되겠구나.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구나. 근데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저도 여태까지 쭉 보면서 단점을 막 봤단 말이에요. 저 못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 뭐, 그거 자꾸 찾아가 될 일이 뭐고 하면서. 그냥 잘하는 것만 보고, 친절하고, 잘하는 것만 보고 또 친절하고, 그러기도 바쁜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을 그냥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나 보다라는 걸 또 보면서, 아, 그 시각이 바뀌어지면은 성장한다라는 거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더, 왜냐면 장점과 단점이 다 누구나에게 있어요. 있는데 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이 100%가 보일 수도 있고 90%가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단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이 장단점이 반반이라는 것도 없지만 반반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반반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상대방이. 근데 내가 관점이 단점에 부정적인 거에 꽂혀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단점이 5라면 5가 100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세상에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도 없고 하는데 그걸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그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옛날에 저래놓은 나도 저랬는데 참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더 들더라고요. 이제 더 철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도 미세한 에너지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웃고 막 그냥 잘 끝났는데, 뭔가 여운이 좀 남는 게, 여운이 남는 게, 에너지의 어떤 그런 여운이 좀 남는데, 그게 또 이제 예전에 했던 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정화가 됐어요.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는데, 부정적인 걸 더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과 의견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서로 다르고 어느 나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벽을 한번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놓아버려,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왜 엄마들이 아이들 통제하는 게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막 움직이게 되고, 특히 내 사고방식이, 내가 어릴 때 돈과 성공에 대한 게 길이 들여져가지고, 이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들에 무한대 수입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 한계 있는 내가 멈춰져 있고, 정진하지 못하는 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계속 놓는 거, 인정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 인정하고 놓아버리고,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원합니다. 행복한, 건강하게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각성해서 알아차림이 많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